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지 사흘째입니다.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나와 안심할 수는 없지만 2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한 상인들은 일단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전부들 이렇게 보니까 꼭 시간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음주에 있었으니까. 양천구의 한 공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한 굴착기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양천구청 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원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신월 13동, 목 3동 등 3개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진 지 사흘째입니다. 노래방 등의 고위험 시설 업종들은 2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다며 거리두기 전환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연신내의 한 노래방 업주. 12일 0시가 되자마자 노래방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영업 재개와 동시에 새벽 시간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은 서너 팀. 손님이 하나둘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지난 2달여간 막혔던 숨통이 트였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한 분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문 열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었죠. 인근의 또 다른 노래방도 마찬가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펼 수 있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들 이렇게 보니까 꼭 시간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음주에 있었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이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면서 영업을 재개한 PC방.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있고 입구 곳곳엔 방역지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한 업주들은 언제 또 문을 닫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손님이 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 운영이 됐는데 이미 손님이 떨어져 나간 손님 아직 다시 찰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시민들도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급격하게 퍼지는 건 어느 정도 막아 상태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 거 풀어준 거니까 다시 코로나가 빨리 확산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조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뭐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빨리 2단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하지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집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14일 오전 8시 양천구의 한 공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20대 남성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양천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작동 중이던 굴착기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면서 옆에서 일하던 A씨를 덮쳤고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는 양천구청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공원의 농구장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하천 생태계와 도시 하천 이해를 위한 하천 포럼을 엽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생태보전 시민 모임의 민성환 공동대표 화상 연결해서 관련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 이 대표님께서 도시 하천의 보전과 이용, 그 접점 찾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셨잖아요. 도심 속 하천은 보전 그리고 또 활용 예, 사이의 간극이 항상 존재하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부터 듣겠습니다. 이 도시하천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어느 상황에서든 보전과 이용과 관련된 갈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는 뭐냐면 과거에 이용의 방점을 좀 찍었다면 지금 보존의 방점을 좀 찍으면서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관점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은평의 도시하천들도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하천 생태계 그리고 하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래 하천이라고 하는 게 물이 흐르는 공간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어떤 그 존속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하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물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하천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천은 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거든요. 생물 다양성 위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여서 그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하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천 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은평구가 은평 성모병원 앞에 있는 이 물풀의 골천을 복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비생태적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천 전체 구간을 복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구간을 복개하는 건데 이왕이면 상류 지역만이라도 좀 과거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게끔 하는 고민도 같이 담겨졌으면 좋겠고 이왕 공원을 하천을 복개하고 공원을 만든다고 그런다면 일부 구간에 그 공원이 공원이라고 하는 건 공공성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적 용도로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왕이면은 그 지상부에 물길을 좀 이렇게 뭔가 수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전 과정이 잘 기록돼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러 이제 조건 때문에 그 공간을 복개해서 일부 공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추세로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그 공간을 완전하게 예전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하자라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미 미리 이렇게 이 과정에서 좀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요. 네, 은평갑 박주민 의원이 복개된 녹번천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계획은 이 녹본천 전 구간을 복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녹본천 전체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일부 구간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유기적 연계 거기 계획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녹본천을 뜯어내더라도 보존과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사진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기 공론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잘 설계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지혜들을 모아내고 그 지혜의 결과물로 녹본천이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도 이 과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태보전 시민 모임 민성환 공동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19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 관련 조례안 등 총 25건을, 재무건설위원회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입니다. 임시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와 함께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불참했습니다. 정택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내부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 원구성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양천 지역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신월 1, 3동과 목삼동 등 총 3개 동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목동과 비목동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양천구 도시재생의 목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양천구 도시재생과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신월 1동의 주민 거점 공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신월 1동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인데요. 이 안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 도시재생과장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 하면 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서울형 도시재생 이렇게 얘기는 참 많이 듣지만 좀 아직까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건지 이제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생각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건물 중심이라면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면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신월 1동이잖아요. 이곳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신월 1동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신월 1동은 70년도 토지구역 정리 사업 시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된 지역이면서 항공기 항론 노선 지역으로 고도 제한을 받아 지역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더디게 진행된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문화, 교육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젊은 층보다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되는 신형시장과 얼종로 시장이 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많아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월 1동뿐만 아니라 이제 목 3동의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곳이 선정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기대점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 3동은 둥천역과 공항대로 등 대체로 교통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전통시장인 깨비시장이 있습니다. 이 깨비시장의 축제 컨셉을 정해 매년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과 또한 공영주차장 그리고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등을 만들어 많은 변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관 특화를 위해 주거지 경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제 목 3동 그리고 신월 1동 그리고 신월 3동까지 이렇게 양천구에서는 세 곳이 좀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양천구의 도시재생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천은 목동과 빈목동 간의 격차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천구 도시재생과 과장님 통해서 저희 도시재생에 대해 좀 이해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는 1년에 15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의 아파트 역시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텐데요. 실제 서울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니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TBS가 입수한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민원이 작거나 주민 10분의 3이 동의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도봉구의 A아파트로 3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은평구. B단지와 C단지에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이 부과됐다고 나옵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의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수선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은 공사들에 2,300만 원의 돈을 썼다고 실태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미화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 무효 사유인 4대 보험 미반영 업체를 선정하고 항상 금액이 같아야 하는 하자수선 충당 부채와 하자수선 충당 예치금의 차이가 1억 원 가까이 난다고 조사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C단지의 경우 모두 26개 지적사항 가운데 장기수선 충당금 목적의 사용 등 5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점검 결과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과 관리금 등이 오남용됐다고 조사단은 평가했습니다. 실태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모두 24단지를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명단에 없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9년도에는 없는 걸로. 올해도 아직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3년 내지 2조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3년치 과거의 주민, 정대표, 과거의 관리 주체 오히려 싸움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소송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서울의 공동주택은 모두 2,400여 단지. 하지만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나간 단지는 160여 단지로 서울 공동주택의 6%를 들여다보는데 그쳤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은평구가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응암동의 집합형 청년 창업 공간 새싹 점포를 마련해 창업하는 청년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음식업 지원자면 가능합니다. 서류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교육과 해당 점포의 보증금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셀프 사진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양천 지역의 열린 육아방 5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과 할로윈 등의 배경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인당 최대 2,000원입니다. 양천구는 또 매주 수요일에 버블쇼와 샌드아트 등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